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0년 학교 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공유를요,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성과 공유를 진행하다 보니까요, 분위기가 훨씬 더 한껏 물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온라인 환경이 여러분도 그렇고 저희도 익숙하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해의 성과를 함께 되돌아보고 더 나은 또 오늘을, 내일을 기약하기 위해 이렇게 성과 공유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분위기는 우리가 처지지 않고 좋은 분위기에서 진행되지만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안전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온라인 방송 조금 전달력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하는 점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는요, 학교협동조합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도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교류활동을 지원하며 학교 협동조합 교육적 실천력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 활동을 공유하는 등 현장 연계 등과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지원 기관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셨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오늘 행사는 2020년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와 함께 오신 교육청 그리고 학교, 민관 협의체 등을 오시고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며 2021년 사업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조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중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신 분들 계시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많이 박수 쳐주시고 또 채팅창에 여러분의 많은 댓글로 함께 이 시간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언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요. 오히려 언택트로 더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 하신 분들만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머리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작게 하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어쨌든 그 마음은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줌과 유튜브로 함께 여러분들 만나고 계십니다. 학교 협동조 관계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 학교 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강대중 원장님의 환영사를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강대중입니다. 학교협동조합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학생조합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님,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김홍섭 회장님과 민간협의체 위원님, 17개 시도교육청 학교협동조합 업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는 학교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의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평생학습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함께 학교 안에서 협동의 정신으로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는 활동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은 나와 이웃과 마을을 연결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꿈꾸는 공간입니다. 이미 그 미래를 만들고 계시는 학교협동조합 관계자분들이 뿌린 씨앗이 잘 열매 맺도록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는 더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오늘 성과공유회에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공유해 주셔서 앞으로 더 많은 학교협동조합이 들불처럼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신 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구 지역구이신 강득구 의원님께서 축사를 보내주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아니라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영상으로만 대신하시겠다고 아쉬운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득구 의원님의 축사 역시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의 성과 공유회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 모두가 힘듭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는 계기가 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협동조합의 가치를 일깨웠다고 봅니다. 저는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코로나19로 더욱 극명해지는 교육 격차,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교육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낍니다. 바로 학교협동조합은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변화의 작은 출발이자 촉매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협동조합을 통해 다 같이 행복과 성장을 나누는 어떤 의미에서 배움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누구나 같은 눈높이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학교 협동조합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공평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지향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교 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와 함께 여러분의 성과를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그리고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협동조합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혁신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그리고 제도 정비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학교협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애정을 쏟고 계신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알 수 있는 축하 영상이었는데요. 앞으로도 학교협동조합에 더 많은 관심과 또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 빛내주신 강두구 의원님께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고맙습니다. 자,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을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화면에 계신 줌으로 이 자리 빛내주고 계신 분들 한번 만나볼까요? 네, 여러분들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화면이 제한되다 보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영상으로 유튜브에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공개되고 있고요. 이후에도 아마 여러분들의 모습 영상이 업로드 돼가지고 많은 분들께 또 전달될 텐데요. 오늘 꽃단장들 하고 오셨죠? 마스크를 좀 가려져서 다 보이지 않습니다만 오늘 내 얼굴이 더 많은 분들과 성과 공유를 빛내주기 위해 자리한 만큼 얼굴 좀 나가도 괜찮다 하신 분들 머리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면 어떨까요? 저도 열심히 참여하고요. 동의합니다 하신 분들 머리에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세요. 자, 안 하신 분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그라미 그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오늘 더욱더 유익한 시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줌으로 함께 해주신 분들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강대중 원장님께서 직접 또 언급도 해주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학교협동조합의 민간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계신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김홍섭 회장님도 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김홍섭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음소거 한번 해제해 주시고 목소리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온라인 환경이 모두에게 잘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음소거 해제 눌러주시고 네.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인사 말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회장을 맡고 있는 김홍석입니다. 강두구 국회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학교 협동조합에 많은 관심 가지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 연합회는 2017년 8월에 창립하여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하는 비협동조합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학교협동조합 중앙을 운영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은 정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학교가 교육의 시선을 학교 밖 지역사회로 확장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결합하면서 협동조합의 역할이 커질 수 있고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학교협동조합, 마을 공동체에서 거버넌스의 민주적인 능력, 연대와 협력, 교육훈련과 정보제공, 지역사회 관여 같은 원칙들이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원칙들이 협동조합의 가치 7원칙의 근간이 된 것입니다. 또 협동조합 정체성에 바탕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협동조합과 평생교육의 추가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 성과 공유회에서 공무원 수사학교로 선정된 중학교에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공유회를 통해서 학교 협동조합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발전의 길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모두가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좋은 마음으로 또 성과 환경을 빛내주기 위해 이렇게 줌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시간 자리 빛내주고 계십니다. 학교 협동조합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계신 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와 17개 시도교육청 담당 강님들 함께 이 시간 자리 빛내주고 계신데요.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지금 약간 제 목소리가 안 들려서인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계신지 몇 분 손 안 들긴 하셨는데요. 지금 접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12개 시도교육청 담당관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또 교육부 정책과도 평생학습 정책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학교 협동조합 또 조합원 분들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서로 환영한다고 작년 한 해 정말 고생했다고 서로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어떨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자리 빛내주시고 했기 때문에 더욱더 올 한 해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시청해 주시고요. 또 교육부의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로 저희가 알차게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제가 끝났다고 했을 때까지 꼭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빠르게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이 시간 바로 2020 누구보다 열심히 달린 제2회 학교 협동조합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교 조합원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이분들 어디 계시는지? 네, 수상교. 네, 부끄러워서 손을 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분들이 그 수상의 영광을 누려야 됩니다만 또 상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심사위원분들께서 어렵게 선정을 하셨다고 해요. 선정이 되지 않았더라도 정말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나 수상을 받게 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이번 수상교가 되었는지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혹시나 본인 학교가 나오거나 학교 이름이 협동조합 이름이 나온다면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실시간 댓글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학교다 많이 이야기들 남겨주시면 더욱더 신나게 함께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만나는 학교 협동조합 수상교 어떤 분들이 어떤 학교가 받았는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영상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이번 2위를 맞이하는 아이디어 공모전과 또 수기 공모전은요. 작년에는 우리 수기 공모만 진행했었고요. 이번에는 코로나19 활동이 어려워진 학교 협동조합의 사업 모형 제시를 위해 수기 공모까지 더불어서 함께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수 사례 10개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 2점까지 이렇게 수상의 영광을 갖게 되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실 학교의 주인으로서 이제는 단순히 학습자가 아니라 학교의 주인으로서 성장한 학교 협동조합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필수적인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분들은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수상교 사례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한 팀 한 팀 소개해 드릴 때마다 여러분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유튜브와 줌 채팅창을 통해서 응원의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상교 사례 발표 첫 번째 발표는요. 우리 영림중학교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지연 이사장님 모셔서 사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장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상의 기쁨을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 학생조합원들이랑 함께 여기 오고 싶었지만 오늘 저 혼자만 와서 발표하게 돼서 그 아쉬움을 온라인으로 한번 연결해 보고자 합니다. 저희 여물점에 있는 저희 학생 이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학생이사 신덕민입니다. 네, 저희 발표가 끝나고 난 뒤 저희 학생 이사님의 질의응답 시간에 또 목소리를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대학생처럼 보이지만 중3입니다, 지금. 네, 제가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띄워주실까요? 네, 학교의 즐거운 변화를 만드는 따뜻한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알맹이만 쏙쏙 뽑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한 법인 소개와 사업 및 활동, 그리고 수상 경력,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저희 노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2년 10월에 학부모, 지역 주민, 그리고 교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 출자해서 친환경 가게를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2013년에 인가를 받았고요. 현재는 9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주요 사업은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간식들이 너무나 안전하지 못한 것들이 넘쳐나던 시절에 저희가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생각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게 되었고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아주 안락한 공간을 가지게 되었고요. 도서 판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업은 학생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공, 그리고 축구공, 그리고 팥주머니, 안경 세척기 등 다양한 공유 물품을 학생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 후 5시까지 청소년 열린 공간을 열어 지역 아동들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이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2016년부터 학생 사회적 경제 동아리를 만들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레츠쿠 보드게임, 학교협동조합이 이해, 공정여행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적 경제 동아리 워크숍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살림 교육과를 초빙해 아이들에게 식품 첨가물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게 하고요. 학교 협동조합의 날에 참여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른 학교 협동조합의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만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마을과 함께 가는 학교협동조합 강좌를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을 알게 되고 또 저희 조합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분들과 학생들과 함께 홍동마을에 탐방을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사회적 경제 동아리도 만들어졌는데요. 이 학부모 사회적 경제 동아리는 여물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지역과의 연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로구에는 사회적 경제 소셜 마켓이 1년에 4번 정도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꼭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활동 속에서 학교협동조합을 홍보하거나 친환경 상품을 홍보하거나 협동놀이, 공정무역 캠페인 그런 활동들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학부모들이 좀 주체가 되었다면 점점 더 그 주체는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활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활동을 통해서 지역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구로구에는 구로 아이쿱과 함께 공정무역 마을 만들기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공정무역 매장을 만들어 제품을 직접 판매하기도 하고요.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지역과 청소년 길놀이 축제 등에 나가서 공정무역 캠페인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에는 구로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도 늘 그 혁신지구의 사업에 공모를 해서 참여를 하는데요. 특히나 2018년도에는 온마을 방과후 학교라고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사업비가 무려 2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공을 들여서 지역에 있는 마을 공방들과의 협업도 하고 사회적 경제 서머 쿠파티를 운영하는 등 점점 더 저희 활동들이 넓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0년에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후 환경 변화, 공정무역,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가치를 알리는 활동들을 교내에서 열어서 200명 이상 참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초창기부터 지역 아동센터의 후원을 계속 쭉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작년에는 다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더 많은 아동센터를 후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길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저희의 모든 수익금은 사실 아이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전교생에게 친환경 간식 꾸러미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장학금을 기탁하기도 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저희는 구로구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마스코트, 사회적 경제의 마스코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2017년, 18년, 19년 사회적 경제 상호 거래 부분에서 저희가 1등상을 연속 수상했고요. 사실 2020년에는 저희가 매출이 줄어서 아쉽게도 2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컨설팅단이 선정하는 구로 혁신교육지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네, 작년에는 저희가 교육활동을 많이 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했는데요. 영림중 사회적 학생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학교협동조합 이해교육과 공정무역 교육을 직접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서 만들어 교육하기도 하고요. 네,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또 그리고 학교협동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볼 수 있게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조합원의 단합을 위해서 조합원의 날 행사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차곡차곡 모여서 여물점에 저희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에 머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홍보 리플렛,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판촉물로 사용하기도 했고요. 네, 저희 총회 사진인데요. 사실 너무너무 총회를 직접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로나로 서면 총회로 대신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에도 코로나 이후에도 여물점이 계속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학교 학생들 스스로가 이렇게 함께하고 또보다 최초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역사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영림중 사회적 협동조합 먼저 사례 여러분 함께 만나보셨고요. 이번엔 독산고등학교 독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최재현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메인 학생이사 이채연 동아리 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요. 사례 성과 나눌 텐데요. 역시 여러분 줌과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피드백들, 응원의 댓글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 최재현입니다. 저희 독산누리 사례 발표는 학생들이 해줄 건데요.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임예인 학생이사와 동아리 부장 이채연 학생이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독산누리 협동조합 동아리 부장 이채연, 학생이사 임예인입니다. 독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 캠프로는 홍동마을 탐방이 있으며 우리 함께 동아리 교육으로는 협동조합 아카데미 활동이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공헌으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활동으로 세상을 바꾸는 이그랜마켓, 햇빛발전소, 캔모아 축구공, 공정무역 캠페인, 에코옷장, 천원교실 3시간기가 있습니다. 네, 독산누리 사회적 경제 캠프 활동으로는 홍동마을 탐방이 있습니다. 독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14년부터 사회적 경제 캠프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6년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캠프 참가자들은 유기농법 현장을 보면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연대를 통해 지역 자립과 지역 자치의 모습을 보며 현장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동아리 교육 활동으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주민, 사주체가 함께 전문 강사분의 강의와 토론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의미와 사례를 배우고 질의응답을 통한 자유토론으로 서로 몰랐던 사회적 경제 이야기를 함께 알아가는 유익한 시간을 가집니다. 사회공헌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이그란 마개라는 캠페인입니다. 아이쿱 생협과 함께하는 캠페인으로 제3세기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시설을 만들어주기 위해 독산고 학생들이 생수 뚜껑을 모아 학교 가게에 가져다주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뜻깊은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햇빛발전소입니다. 독산누리가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 캠페인에 동참하여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가 되었는데요. 2016년 12월에 설치된 햇빛발전소는 지역 주민과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협동조합과 함께 이뤄낸 결과입니다. 햇빛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수익은 지역 복지, 환경 개선, 문화사업 등에 다시 재투자되어 다시 우리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콘텐츠 5번은 캔모아 축구공입니다. 한일두이 매점에서 판매된 캔 음료를 다 마신 후 매점 앞에 준비된 수거함에 모아
빈캔을 판매해 얻은 수익금을 축구공을 학생들에게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콘텐츠 6번은 공정무역 캠페인입니다.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등의 아프리카 지역에서 카카오 열매를 따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100시간에 가까운 혹독한 노동을 하고도 적은 돈밖에 받지 못하는데요. 불공정 무역의 잘못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공정무역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행복할 수 있는 착한 소비를 알리는 캠페인입니다. 콘텐츠 7번은 에코옷장입니다. 에코옷장은 우리 함께 동아리가 직접 제작하여 만들어진 친환경 소재 옷장입니다. 제작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는 옷장입니다. 선배가 졸업하면서 후배에게 교복을 물려주자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콘텐츠 8번은 천원교실과 삼시한끼입니다. 일단 천원교실에서는 플로로이드 체험, 나도 셰프 체험, 디자인 체험, 공예사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경험은 재미와 호기심 그리고 완성된 작품을 보면서 자기만족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삼시한끼는 방과 후 학생 및 방학 기간 동안 급식 대신 제공되는 엄마표 밥상으로 지역 아이들과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운정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요리 과정도 보여주시고 요리에 대한 지문도 받아주시는 등 친절한 미소도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주시는 직원 시간이었습니다. 콘텐츠 9번은 장학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하여 우수 조합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많은 힘든 시기였지만 올해도 졸업생 대상으로 2기 장학생 선발을 하였습니다. 장학생은 연대와 배려라는 활동점의 의미를 새기며 그동안 성실히 활동한 조합원 중 총회 참여, 캠페인 참여, 조합원 활동 참여 기준으로 학생 조합원 중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선정하여 장학금을 수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독산놀이 협동조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성과 발표를 들으셨나요? 사실 이사장님의 이전 영림중학교 이사장님의 발표 그리고 또 독산 학생들의 직접 사례 발표까지 함께 나눠 보셨습니다. 들으면서 왜 이분들이 교육부 장관상을 받았구나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것들을 실행하고 실천하고 또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학교와 또 마을이 연결되고 또 다양한 기관들을 연계해가지고 또 단순히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것이 더욱더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공모전에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적극성, 파급성, 지속성, 이 사회공헌 활동 이 네 가지로 평가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두 팀의 사례를 여러분께서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저도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잘 모를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어려움도 있었긴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고 모두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또 무엇보다 학생 주체적으로 동아리도 만들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모르는 것들 알아가고 사회공헌 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사례 발표해준 두 학교에게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채팅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들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발표 너무 좋았다고 또 발표 준비하느라 고생했다고 우리 독산 누리사회적 협동조합 발표해주신 이메인 학생이사와 이치현 동아리 부장에게 응원의 메시지들 많이 남겨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영림중학교 신동민 학생이사 나왔을 때 네, 많이들 너무 멋지다 막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또 너무 멋지다 또 발표가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나마 학교 협동조합을 공부하고 배워갈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다른 학교이긴 하지만 이런 학교의 사례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어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분들과 그 뒷이야기까지 낱낱이 샅샅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상교 사례 발표해 주신 두 개의 학교 여러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주세요.
네, 사실은 준비가 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준비들을 해주셨고 또 발표도 너무나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줌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여러분의 질문들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과 이야기를 의미 있게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상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여러 이야기 나누기 전에 수상 소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영림중학교 먼저 우리 저기 이사장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육부 장관상을 받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9년의 세월은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 생각이 났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떨어졌을 때 눈물도 사실 흘렸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이게 상 플러스 상금이 있어서 사실 2배로 기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해 되길 정말 저 잘했다는 생각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독산고등학교 어떤가요?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산누리는 올해로 7년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고등학교 협동조합으로서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독산누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독산누리가 잘 유지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1기부터 3기까지 모든 임원진 분들과 조합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공모전을 주관해 주신 진흥원 관계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 수상 소감을 시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할 정도로 잘 준비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두 학교 모두 오랜 역사를 자랑하기 때문에 감사한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그간의 여정들도 또 보상받는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수상교 학교 협동조합들에서 사례들 공유해 주셨는데요. 우리 학교 또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들 좀 궁금한데요.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수상교 학교 협동조합 간단하게 좀 소개 요약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우리 독산과 먼저 이야기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독산누리 사회협동조합은 학생, 학부모, 주민, 조합원, 교사가 참여하여 총 208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서울시 고등학교 중 가장 오래된 협동조합입니다. 2014년 8월 19일에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아 학교 가게 운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름은 한미두입니다. 또한 6년 동안 사회적 경제 캠프를 진행하고 2019년부터는 우수학생 조합원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를 위해 친환경 교복 재활용 에코 옷장과 천원교실 삼시함께도 진행 중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그 매력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학교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소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영림중학교도 간단하게 우리 수상교 학교 협동조합 소개 또 같이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저희는 2012년 10월 25일 날 여물점이라는 학교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인가는 2013년 9월 3일 날 받았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이 98명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살짝 조합원이 좀 줄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그동안 9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최초로 인가받은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그런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또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할 예정이고 저희를 보고 오는 곳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모험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만났던 학생들의 이야기도 나눠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 학교 협동조합 활동하면서 아마 좀 어려운 이 부분들도 있고 또 너무나 좋았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분들에게 직접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인기 많은 영림중학교 우리 신동민 학생 이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일단 줌으로 접속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줌 비디오 화면 켜주시고 함께 자리 빛내주시면 더욱더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신동민 이사님 학교 협동조합 활동하면서 좋은 점 그리고 너무나 좋은 점도 많겠지만 혹시나 아쉬운 점도 혹시 있나요? 어떤가요? 좋았던 점은 열무점에서 진행하는 공정무역 캠페인 참여하는 거하고
특히 그 사회적 경제 썸머 쿡파티에서 맛있는 간식 먹었던 게 제일 기억에 남네요. 맛있는 간식 어떤 거 드셨는데요? 뭐 떡볶이나 솜사탕이나 그런 거. 그리고 일단 아쉬웠던 점은 역시 작년 코로나 때문에 여물점을 많이 이용할 수 없던 게 제일 아쉬웠고, 졸업 전에는 꼭 여물점 한 번 더 이용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여물점 이용 못할 때 학생들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역시 그 매점이 없어갖고 많이 아쉬워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공부에 집중하기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네. 자, 여러 가지 좋은 점들과 또 아쉬웠던 점, 코로나가 사실은 그냥 쑥 지나간 게 아니라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러면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뭐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사실 수상소감 못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분 있으면 간단하게. 우리 학교가 정말 대단한 학교다라는 생각이 자주 들고, 이런 학교에서 학생 이사하고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신동민 이사님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야, 학생들 스스로가 사실 학교가 너무 좋다 이런 이야기 예전에 꿈도 못 꿨던 것 같은데요. 이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학교가 너무 좋아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우리 독산고등학교도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학교 협동조합 활동의 좋은 점과 아쉬운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이매진 이사님, 네. 이메인 이사님. 네. 네, 제가 독산누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우선 지친 학업에서 뭔가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캠프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힐링할 기회를 선사해 주었던 점이 정말 좋았고, 또 사실 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경제에 관한 내용을 독산누리를 통해서 뭔가 흥미롭게 잘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으로 활동에 제약이 많다 보니까 다양한 캠프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가장 큰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독산누리에서 협동조합 관련 독서 활동이나 영화 감상 또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잘 극복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야, 코로나19도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냈던, 아쉬움을 잘 달랬던 또 사례를 또 함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 학교별로 사실 비슷하면서 좀 다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학교별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림중학교 선생님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자발적 학교협동조합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최초의 만큼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 영림 사회적 협동조합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시작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협동조합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그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해결점으로 교육이나 홍보 활동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초창기부터 사회적 경제 강사단, 그리고 학부모 사회적 경제 동아리, 그리고 또 현재는 마을 주민과 학부모가 함께하는 소질터 강사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여물점의 밑거름이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더라고요. 이 안에서 사람들이 키워지고 나가고 머물면서 여물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저희는 저희만의 차별점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여물점이 무슨 뜻이에요? 여물점 무슨 뜻이에요? 이야기하신 네. 분들이 어떤 뜻을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학생들 공모로 이름을 지은 건데요. 여유 있고 물 좋은 매점이라는 뜻입니다. 물 좋은 매점. 네. 그래서 학교 가게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학생들이 더 애타게 코로나19 상황에서 기다렸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사님 영림 쪽에 사회협동조합 활동을 8년째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칠 법도 하고 또 어려움도 많이들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잘할 수 있는 동력, 비결이 무엇인지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애국자여서 가능한데요. 제가 아이가 3명이에요. 그래서 일단 영림중학교에 굉장히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었던 게
오래 할 수 있는 동력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그 활동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관계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쁨과 행복,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어려워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던 그런 많은 경험들 속에 저의 성장, 그리고 학생들의 성장을 직접 목격을 했어요, 사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에 대한 매력을 점점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앞으로도 저는 이쪽에서 계속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일단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 됩니다. 아이가 셋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우리 신동민 이사님 한번 연결해 볼까요? 또 이쯤에서 신동민 이사님, 네. 네, 사실 학교협동조합 다른 학교는 또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이사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친구들은 야 그게 뭐야? 야 너 이사야? 막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다른 학교들에서 신동민 이사님을 바라보는 시선 친구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친구들이 뭐 특별히 바라보는 건 많이 없고요. 그냥 뭐 친구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하는 거에서 이사 맡고 있다 라고 말하면은 뭐 친구들이 알아서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아 그냥 이사 맡고 있다고 하니까 그렇군 하고 끝났나요? 네, 그럼 신동민 이사님이 생각하는 이 이사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저는 역할을 좀 역시 하고 있으신가요? 뭔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고 뭐 그런 홍보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 하면서 그냥 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 같이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한테 권한다면 어떻게 조금 권장해주고 싶어요? 우리 학교 이런 사례를 가지고. 네, 우리 학교 친구들도 많이 협동조합 같은 거 많이 알고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신동민 이사님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들이 학교 조합원으로 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들은 또 굉장히 특별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또 친구들 바라보는 시선도 특별할 것 같은데요. 그런 뭔가 막중한 책임감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독상고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에 누구보다 발빠르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사회 공헌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계기는 무엇이고요? 또 어떤 부분이 교육적 가치를 가지는지 우리 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네. 네, 독산놀이는 생협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2g의 마개 모으기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관심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지구 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햇빛 발전소 캠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독산고에서도 2016년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적 가치로는 환경 보호, 환경 보존 의식을 깨닫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적 실천을 바탕으로 스스로 책임감을 갖게 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들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학업을 해야 되는 학교 공간에서 이렇게 저희가 학교 협동조합을 통해서 열심히 활동한다는 거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은데 우리 학생 이사님하고 우리 학생 부장님, 동아리 부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학교 활동에 있어서 이렇게 평생 학교 협동조합 활동이 뭐 어렵거나 이런 부분 없나요?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뭔가 솔직히 공부만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많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저희 학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뭔가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뭔가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까 뭔가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편하게 더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학교를 다니는 큰 활력소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 우리 학생 동아리 부장님은 사실 사회적 경제 동아리 사실 경제 공부는 일찍하면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하는데 동아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또 이런 것들도 알려주고 하는 것 같은데 활동하는 소감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사회적 경제 동아리 활동하면서의 소감. 네. 처음에 경제에 대해 호기심이 있었는데 막상 들어와서 경제에 대해 많이 배우기도 하고 아이들도 경제에 대해 호기심도 많아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사실 뭐
여러 질문들보다 여러분 성과 사례를 보셨던 것처럼 함께 좀 피부로 와닿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워낙 많아서 맞아. 학교 협동조합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지라는 이야기들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도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조금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영림중 우리 이사장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 합니다. 교장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의 적극 참여 전략.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실 선생님 그리고 교장 선생님 움직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적극 참여를 위한 어떤 전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제가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로 또 활동을 또 저희 학교 가게가 오픈이 안 되지만 활동들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초에는 벌써 학부모회와 저희 여물짐 운영진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함께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학교협동조합이 어떻게 녹아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는 그런 것들이 먼저 시작점이 되어야겠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여물점에 그동안 많은 봉사를 해주신 아이가 졸업해도 부모는 떠나지 못하는 그런 조합원님들 그리고 또 탈퇴하면서 본인의 출자금을 기부해주고 가시는 많은 조합원님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이하 저희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독산곡시 이사님도 혹시나 이 기회를 빌어서 많은 분들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누구에게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요. 이제 매점 운영이 많이 어려워졌는데 올해도 아이들과 함께 선생님과 논의하여 교육적 목적 수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어떻게든 잘 진행하겠다는 다짐을 또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산교 2개 학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려운 시간일 수 있겠습니다만 친절히 또 답변해 주시고 또 사례 공유해 주신 2개 학교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직접 만나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성과 공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야기를 들었고요. 또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들, 이야기를 또 나눠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전문가분들 모시고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질의응답 시간들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그리고 줌 채팅창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이라는 토론 주제로 발제와 또 토론자분들 준비하고 있는데요. 발제는 우리 이상훈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성공회대학교 이상훈입니다. PPT 좀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그 발제를 맡은 주제가 이제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인데 사실은 뭐 금방 여기에 그 사례 발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사실은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주제를 받고 나서 좀 고민을 하다가 이 학교협동조합이 계속 이제 지속 가능하려면 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 학교협동조합에 동참을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학교협동조합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앞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제가 10분밖에 되지를 않아서 사실은 이제 학교협동조합을 준비하고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 내용을 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 뒷부분에 이제 그건 간단하게 그냥 뭐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PPT에 나와 있듯이 이 학교협동조합이 사실은 학교협동조합을 하는 사람들만의 리그다. 이런 인식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 제가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와서 활동하는 학생들을 보았을 때 이러한 학교협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경제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고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리고 실제 차이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면서 이제 이러한 교육이나 이러한 경험을 받은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에 인재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왼쪽에 이제 PPT 제일 왼쪽에 보면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현재 기술 변화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람들 간의 인간관계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SNS라든가 이렇게 해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굉장히 빠른 변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빠르게 변화하고 많이 변화하는 내용을 혼자서 학습을 해서 내가 인재가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미래에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즘 보면 이 학교도 그렇지만 일반 사회에서도 팀 학습이라는 게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스터디룸이라든가 이런 사업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팀 학습을 위해서 모임을 만드는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혼자 잘하는 역량을 키우는 입시 위주의 이런 교육이 아니고 학교협동조합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 팀으로 학습을 하고 팀으로 활동을 하고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러한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결국 이제 팀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요즘 이제 여러분들 그 광고를 보시면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이 일반 기업들, 일반 대기업들이 그냥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가 뭐가 좋다라는 어떤 내용만 가지고 차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회적 가치라든가 공유 가치 창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보시는 분 혹시 있겠지만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광고라든가 벤츠 광고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스프레소 광고라든가 그리고 혹시 뭐 파타고니아 이야기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파타고니아는 아예 그냥 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환경 문제 때문에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제품 사지 말라라고 광고를 할 정도로 이런 그 공유 가치 창출을 내세워서 그 회사의 차별화를 추진하는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러한 그 상생, 협력, 함께 사는 사회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이 사회 자체가 지속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인재를 사회에서 기업에서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교협동조합에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포함되어 있는 교육을 받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리 사실은 이제 얼마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앞으로도 점점 중요시 될 가능성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나 이 학교협동조합은 미리 이게 벌써 진행이 되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을 학교협동조합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 입시교육은 개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상생하고 한꺼번에 같이 하는 교육이 아니고 개인이 이겨야 되는 개별 경쟁이에요. 근데 요즘 이제 이 회사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냐 하면 내가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 내 개인의 역량을 팀의 역량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고 그런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을 지금 사회의 인재로 말하자면 미래의 인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도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 맞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 학교협동조합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PPT에 있는 요 가운데에 있는 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학교협동조합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교육자치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과 비판적 사고 또 소통 방법을 학습한 인재 그리고 공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이 창의적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 있고 리더십을 갖춘 이런 인재를 학교협동조합에서 키워낼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형 미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갖춘 게 학교협동조합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학습 방법을 조금 사용하면 좋을까라는 걸 또 한번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뭐 학교협동조합에서도 뭐 디자인 띵킹이라든가 이런 방법들을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지금 뭐 기업이라든가 사회에서는 딱 이제 뭐 디자인 띵킹 한 가지 방법뿐만이 아니고 조금 다양한 방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켜드리고 싶은 이 내용은 이런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이러한 개발 방법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이런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이제 이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아이디어, 확산이죠. 많은 아이디어를 취합하는 방법을 서로 팀으로서 배워가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자인 띵킹이라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디자인 띵킹만으로 진행을 하기에는 그냥 논의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사실은 프로토타입이나 이런 것도 개발을 하기는 하지만 실제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확정을 하고 이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적용하는 액션 러닝 혹은 러닝 바이 두잉이라고 그러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제 현장에 적용하면서 과연 이 방법이 적당한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을 학습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이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으로는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나온 결과나 이런 거를 가지고 과연 이게 적합한 프로그램이냐 우리 조직이나 우리 지금 현재 상황에 적합한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을 평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띵킹을 마지막에 좀 도입을 하는 그래서 디자인 띵킹, 액션 러닝, 비즈니스 띵킹을 순차적으로 도입을 해서 가장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찾아내는 게 이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제 요 두 가지고요. 그 뒤에 부분에는 이제 이런 학교협동조합 운영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놓았습니다만은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냥 쭉 보시면 대부분 무슨 내용인지는 대부분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협동조합 내용에 대한 어떤 이런 아카이빙이라든가 뭐 체계적인
정리,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만드는 거, 인식 확산인데 인식 확산도 이제 학교 관계자나 이런 그 학생, 학부모, 뭐 모든 이제 관계자들한테 대한 인식 확산도 좀 필요하고, 그리고 각 학교 협동조합에서 보면 이제 이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좀 전국 단위에서 준비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원이 상당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 구체적인 지원을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워서 그냥 지원 체계 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사업하는 형태별로 제가 설명을 넣어놨는데 이거를 지금 다 설명드리기 어려워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학교 가게형 공동구매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지원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방과 후 학교형, 좀 사실 지금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긴 하지만 이런 방과 후 학교형 학교협동조합을 위해서도 이런 좀 지원이 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특성화고형이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 전공과 관련이 돼서 이런 앞으로 그 학생들이 이 자기의 경력이나 이걸 쌓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학습을 할 수 있는 이 학교협동조합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특성화고형도 이런 좀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경우도 좀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학교협동조합이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연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지역사회에 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의 도움이 사실은 또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들을 제가 좀 적어 놓았는데 요거는 이제 좀 그냥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제 설명을 마치기로 하고 이제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구체 실천에 대해서 우리 이상훈 성공회대 경영학부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고요. 오늘 함께 토론해주실 두 분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우리 장희수 이사님께서 자리해주고 계시네요.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함께 토론 또 학생 당사자로 함께 했었고요. 제 1회 또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학교 우리 삼각산고등학교의 학생 임원이었던 송수빈 학생 자리하고 계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 세 분과 함께 여러 궁금한 사항들 직접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사실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학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들 또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포괄적으로 좀 이야기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 장희수 이사님 어떤가요? 학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해서 구체적 실천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앞에 우수 사례를 봤고 그리고 이상원 교수님의 발제를 보듯이 저희가 디자인 띵킹, 액션 러닝 그리고 비즈니스 띵킹까지 가는 과정을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거의 전부예요. 그래서 교육과 홍보를 저희가 되게 확산하자 하고는 있지만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학교 협동조합별로 되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지금 연합회나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만 지금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국 시도에 시도교육청에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생겨서 조금 더 중앙지원센터와 함께하는 협의체를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같이 될 수 있는 곳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특교비로 내려오고 있는 한정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가 제도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이 안정적인 지원이 되어야만이 저희가 교육청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 협동조합도 뭔가 계획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있는 그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고루할 수는 있겠지만 지원도 필요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학교 협동조합별로 지금 우수 사례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저희가 그 우수사를 벤치마킹도 하고 그 이상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띵킹을 통해서 비즈니스 띵킹을 통한 마지막에 결과물을 우리가 신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힘을 자꾸 키워나가는 거, 그리고 옆에 있는 학생처럼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학생들을 키워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는 사실은 부탁 말씀이에요. 교육부나 그리고 시도교육청에 학교협동조합 지원센터 같은 것을 다들 만들고 서울시 교육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해보니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공유하고 같이 함께 하려면 누군가 지원하는 팀이 생기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돼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 싶어서 얘기 드렸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현장에서 느끼는 이야기들을 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지원해야 될 내용들까지 잘 담아서 실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송수미 학생은 좀 느낌이 또 다를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학생으로서 뭔가 학교협동조합 확산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고민해 볼 내용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저는 삼각산 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창업부 소속으로 활동했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스타트업 페스티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페스티벌은 학생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그 창업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재무 관리나 예산 관리 그리고 마케팅 같은 요소들을 모두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다는 점에 학생들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많은 관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점이 인정이 되어가지고 다른 학교 협동조합에서도 스타트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력이 큰 스타트업 행사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른 중고등학교 스타트업 페스티벌들과 서로 연계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지역 주민들과 교사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 역시 그냥 대상 받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스타트업 페스티벌 통해서 창업 또 진로와 관련된 여러 가지들을 직접 학생들이 해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조금 더 발전하고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주셨던 것 같은데 어때요? 직접 활동해 보면서 물론 고3이었으니까 좀 여러 가지 학업에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진로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때였을 것 같은데 학교 협동조합 활동이 본인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저는 고3 때 말고 고2 때 되게 주체적으로 활동했었는데요. 스타트업 페스티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박람회나 워크숍 같은 데 자주 참여하면서 문제 해결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참여했었어요. 그때 다양한 학교의 학생들과 같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같이 발표하고 그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고 흥미로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제가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그런 의지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어줬고 그 과정이 학업과 병행하는데 조절하는데 힘겨움도 있긴 했지만 더 좋은 시간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래서 우리는 학교 협동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학생들이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이 현장에 와서 느끼는 거는 여러 학생들의 유형도 있겠지만 학교 협동조합을 했던 학생들의 뭔가 이런 자신감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한 성장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여러분 유튜브 채팅창 그리고 줌 채팅을 통해서 질문들 남겨주시면요. 제 현장 우리 패널분들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질의응답 시간 가져갈 테니까요. 여러 질문들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장희 이사님께 한번 질문을 또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학교 협동조합에서 학교 가게 말고 가장 도움이 될 만한 사업 뭐가 좀 있을까요? 학교 가게를 대부분 많이들 하고 기본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 외에도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은 제가 생각할 때는 특수학교 그리고 특성화고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학교 교육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아이템을 그걸 사업과 연결해 갖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말씀하신 비즈니스 싱킹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새로운 개발품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선희 리비즈니스고 같은 경우는 온라인 홈쇼핑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홈쇼핑에서 나오는
그 기본적인 생산품이 학생들이 직접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생산품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창업대에서 아이들이 생산한 것을 상품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산품이 조금 더 확인되고 조금 더 발전된다면 충분히 그걸 학교 협동조합 한 군데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에서도 판매할 수 있게 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곳이 학교협동조합 중에서 특성화고라고 생각해서 조금 더 추진해 볼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에 지금 요즘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디자인 थिಂಕಿಂಗ್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속 해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프로토타입까지 만들지만 이게 생산품을 만들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좀 시스템화하는 게 좀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고 국내 사례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외 사례를 좀 연구해서 학교협동조합에 접목시키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독일에 있는 학교 기업, 학생 기업이나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학교협동조합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지금 연구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을 담당하셨던 분인데요. 우리 김소연 주무관님 연결되어 있나요? 김소연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까지 충남교육청에서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담당했던 김소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들어보니까 2020년 교육부 장관 표창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받으실 때 어떠셨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충남의 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규모 있게 편성된 게 2019년도였습니다. 재작년에 도내 학교협동조합이 활발하게 시작되었고 그 덕에 작년 한 해 많은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지원센터 수고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수도권에 좀 집중되어 있는 학교협동조합이 이 충남이라는 불모지에서 굉장히 선생님 덕분에 굉장히 활성화되었다는 이야기가 사실인가요? 약간 부끄러워지는 것 같은데 소문이 여기까지 났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히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저희 교육청에서는 첫 번째로 학교에 운영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조합원 교육이나 현장 체험 학습 그리고 학교에서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운영비를 정말 넉넉하게 지원을 했고 학교에서 원하는 리모델링이나 비품 구입을 위한 예산도 넉넉히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 활용을 많이 못했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는 충남도청과 협력 사업으로 현장 지원 조직 사업을 추진했어요. 현재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른 교육청에서는 중간 지원 센터라고도 하는데 저희는 현장 지원 기관이라고 명하고 있고요. 이게 학교협동조합을 운영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학교에 학교 현장 지원 기관 담당자가 밤낮으로 컨설팅 해주시고 요청이 있으면 조합원에게 필요한 교육이나 인가 단계에 필요한 서류 검토, 창립총회 모니터링, 경영 공시나 결산에 대한 자문도 직접 해주시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 교육청과 같이 워크북이나 매뉴얼 제작 같은 일을 해주셔서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담당자도 다 모르는 어려운 점들을 누가 같이 함께 가면서 도움을 주니까 학교에서도 정말 만족도가 높았고 작년에 충남에 인가가 많아진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나 하고 생각합니다. 와, 그 중심에 선생님이 계셨던 거고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선생님 활동하시면서 사실 불모지 같은 충남에서 새롭게 뭔가 설득하고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는 게
작년 하반기에 홍성여자고등학교 학교 매점 겸 커뮤니티 공간 개소식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홍성여고는 작년에 학교 매점으로 인가받은 협동조합인데 이제 설립을 준비하는 시간이 짧지 않잖아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에 충남교육청의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 공간의 주인이 될 학생들이 참여해서 모든 설계, 그리고 공간 구성이나 가구 배치, 그리고 테이블 모양까지 직접 학생들이 그린 대로 그대로 제작을 해서 공간을 구성을 했고, 운 좋게 그 학교 협동조합 인가 시기와 맞물려서 준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소식에 가보니까 모든 소품 하나하나가 학생들 취향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 휴식 공간으로 감성도 자극하고 매점 운영도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완벽한 시설 구축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런 좋은 조건들이 마련된 협동조합을 보니까 뿌듯함을 느꼈고, 저희 충남에서는 이 홍성여고 사례를 시작으로 공간 조성이 필요한 협동조합과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 결합돼서 현재 몇 군데 학교가 더 이런 공간을 조성 중입니다. 선생님 약간 처음에 수줍어하셨었는데 짧은 질문에 긴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토론 주제가 학교 협동조합 확산을 위한 구체적 실천인데요. 혹시 교육청의 입장에서 어떤 실천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짤막하게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희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제가 현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 담당 장학사님의 의견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 학교협동조합의 진행 단계나 분야별로 최적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남은 작년에 인가 완료된 학교의 경험을 가진 교직원들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담당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장선생님, 행정실장님, 단원으로 있어서 각자 역할을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지 자문해 주시고, 담당 선생님들은 준비 과정이나 인가 과정, 그리고 설립 이후 회계 절차까지 같이 분야를 지정해서 학교 협동조합을 준비하고 있는 학교가 컨설팅 요청을 하면 유선이나 대면으로 즉시 컨설팅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컨설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협동조합끼리 언제든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늦었지만 다시 한번 장관 표창 축하드리고요. 지금은 타부서로 발령이 되셨지만 그래도 학교 협동조합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서 열심히 활약해 주시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또 현장의 패널분들께도 질문들이 지금 굉장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 시간 관계상 다 드리지 못하고 이제 한 가지 정도씩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송수빈 학생에게 질문 먼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무엇보다도 사실 학교 협동조합의 주인은 전 어떻게 보면 학생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면 좋을까요? 라고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까요? 저희 삼각산고등학교 협동조합도 처음에 협동조합이 설립됐을 때는 정말 많은 학생들의 관심이 쏟아져 나왔지만 해가 지나갈수록 점점 관심이 사그라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돼버렸었는데요. 협동조합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협동조합에 대한 정보를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또한 조합원들을 늘리기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한 행사를 더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이슈를 통해서 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이어서 좀 질문 몇 가지 좀 드리고 빠르게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와가지고 어떤 질문들을 할지 참 고민도 됩니다. 여러분 질문 일단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질문 소개 못 되더라도
좀 시간 관계상 진행되는 점 여러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교수님께 질문이 좀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 학교 협동조합이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좀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옆에 있지만 삼각산 고등학교라든가 뭐 영림중, 독산우리, 가재울, 뭐 굉장히 여러 학교들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좀 갑자기 좀 그 명칭이 기억 안 나는데 중앙 본부가 있고 지부 형식으로 이제 학교 협동조합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지역이 주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이 활성화가 된 이유를 보면 관심을 갖고 옆에서 직접 참여하고 옆에서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까지 지금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경기도에는 그 학교 협동조합 담당하시는 분이 뭐 김경재 장학사님 이하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당사자와 관계되시는 분들이 협력적으로 다 함께 열심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학교 협동조합이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장희순 이사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를 통해서 사실 많은 활동들 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꼭 이 시간을 빌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교협동조합은 저희가 이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보듯이 저희가 함께 해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는 다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힘든 시기에 더 빛나는 곳이 학교협동조합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는 저희들이 힘든 부분, 그리고 전국에서 서울만큼 경기만큼 우리는 지원이 안 돼서 못하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그런 곳을 속속히 들어가서 좀 도와주고 싶고 같이 하고 싶어서 생긴 연합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리고 앞에서 이상훈 교수님이 얘기한 곳이 서울 경기라서 조금은 슬프지만, 앞으로는 서울 경기를 더해서 모든 전국에 있는 시도교육청에서 다 이름이 불릴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줌으로 듣고 계신 분들 함께 하시겠다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동참하고 함께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송수미 학생은 혹시나 이제 후배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짧고 굵게 전달 부탁드릴게요. 협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가끔씩 힘들고 행사를 진행하는 거에 벅찰 수도 있고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힘겨운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저는 협동조합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협동하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고, 되게 정신적으로도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해서 대학 진학하는 데도 되게 효율적으로 썼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다는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으니까 학생분들도 되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제 질문 함께 모두 발언 듣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질문도 하나 사실 올라와가지고 이거 함께 또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이며 방과 후 학교 위탁 운영을 주사업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입찰 과정이 너무 복잡해서 장벽이 높은 것 같다고,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혹시 입찰하는 과정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간단한 꿀팁이나 조언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이 질문의 대답과 함께 마무리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학교협동조합이 방과 후 사업이라든가 또 특성화고등학교의 여러 사업, 이제 학교 가게는 조금 그래도 정리가 된 상태인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좀 그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그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실은 학교협동조합 관련된 그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그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제 진행을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서 일단 그 전달 드린 상황이고 그 국회를 통해서 좀 제정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질문 나왔듯이 이제 그런 계약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기존의 법, 그러니까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법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약을 한다라든가 이제 이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 학교협동조합을 위한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은 좀 힘을 보태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이 통과가 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 어려운 상황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 계약하는 데 있어서 뭐 최저가 입찰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수의 계약을 하기 어렵다라든가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는 조금 기술적으로 이 학교 관계자분들이 좀 협조를 해주시면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교협동조합 관계법이 생기기 전까지는 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희망해 봅니다. 박수로 자리로 다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아마 여러분의 질문들 함께 나누면서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또 충남에서 김선 주무관님께서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패널로 자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다음 순서는요. 성과보고 및 아카이브 시연이 있겠습니다.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담당이신 우리 유동규 전문원님께서 해주시겠는데요. 우리 박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음성으로만 이렇게 여러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의 안구 건강을 위하여 제가 음성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성과 공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자료실을 통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현재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협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해서 잠시 시연을 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자료실 같은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아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저기 자료실을 저희가 빌려서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새롭게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을 하면서 각 학교협동조합별로 미니 홈피를 저희가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뭐 싸이월드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서로 이렇게 작은 미니 홈피를 만들어서 그래서 서로 연동이 되게끔 하는 그런 아카이브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각 학교협동조합별 자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한눈에 모아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축 중이고요. 일부 기능만 지금 구현을 한 상황이고 저희가 3월 초에 개통 예정입니다. 개통을 하면 저희가 공문과 그다음에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만든 학교협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를 잠시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소는 현재 나와 있는데 아직 도메인은 저희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www.schoolcoup.kr로 해서 외우기 쉽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저희 왼쪽 상단에 보시면 요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우리가 전부 다 함께 한다, 함께 모든 걸 한다라는 의미를 담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로 하시면 손이 4개인데 저희 학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지역 주민 이렇게 4주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높이를 이루고 있죠. 저희 학교협동조합의 정신을 좀 살린 거라고 봅니다. 저희 학교협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에서는 학교협동조합 설명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조합의 정의 뭐 이런 것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설립 절차가 되어 있는데 이 지금 1차 사업에서는 저희가 요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 구축을 먼저 하고 2차 사업은 21년 중에 진행이 되는데요. 요 각기 요 단계별로 저희가 매뉴얼은 이미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각기 요 그 창립총회라든지 뭐 공고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들을 동영상으로 알기 쉽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여기서 클릭하면 그 동영상을 바로 연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2차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그 아까 유튜브에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지금 학교협동조합 그 주요 사례들을 좀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현재 2019년에 진행한 우수사례 공모전의 자료는 저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자료실에 올라가 있고요. 저희가 20년도 지금 수기 공모전 그 당선되신 분들, 수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례집이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학교협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가 완성되는 3월 초에 저희가 함께 아카이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교육청 담당관님도 많이 들어와 계신데요. 교육청 분들, 그 담당관 분들만 보실 수 있는 교육청 자료실도 저희가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책 자료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그 외부에서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교육청 담당관님들만 볼 수 있게끔 저희 공간을 따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교육청 어디에다 좀 물어보고 싶은데라고 했는데 좀 망설여지시는 분들 들어가시면 다 해당 교육청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올려놓을 예정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허락한 자료만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요거 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학교협동조합에 여기 모아보기도 있고요. 지금 주요 일정들을 볼 수 있는 스케줄러가 있고 설문조사, 공지사항 이렇게 기능이 있는데요. 여기 학교협동조합 모아보기를 들어가 보시면 각 협동조합별로 지금 중앙지원센터에 쓴 거는 공지로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테스트로 독산놀이를 해놨습니다. 독산고등학교 요 홈페이지 미니 홈피에 있는 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산놀이에서 글을 쓰면 여기서 모아보기로 다 같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전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 글들이 많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가서 지금 이 학교협동조합 주요 일정표 이렇게 스케줄러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중앙지원센터하고 각종 그러니까 독산놀이의 테스트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데 요 스케줄러를 보면 이날 무슨 행사가 있다는 게 전국 학교협동조합 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아볼 수 있는 일정표도 저희가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니홈피인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독산놀이 사회적 협동조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새롭게 창이 뜨면서 홈페이지가 개설이 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 136개 전부 다 올릴 예정이고요. 공지사항과 포토갤러리, 자유 게시판, 그다음에 일정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동되게끔 저희가 좀 조치를 해놨고요. 자유 게시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지금 하나 더 추가해서 만들고 있는 게 자료실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본인들의 어떤 그 자료들을 올릴 수 있는 자료 공간이 들어갈 거고요. 그 공간이 또 저희 이 메인 중앙지원센터의 디지털 아카이브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 비어 있죠. 자료실 자리입니다. 여기 자료실 자리가 비어 있고 자료실로 해가지고 요거는 학교협동조합 커뮤니티 자료실을 별도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디지털 아카이브 예산이 학생조합원 캠프 예산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사실 학생 캠프를 아이들이 많이 기다렸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요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협동조합 조합원들이 함께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만들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학교협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료들 또 이렇게 미니홈피를 통해서 다 보여줄 수 있다고 아카이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하셔도 좋고 여러분 들어오셔서 또 확인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2020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성과 공유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일하는 와중에 또 접속하셔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마지막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신가요? 다시 한번 5점 척도 한번 가볼까요? 나는 너무나 만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5점. 사실 좀 힘들었어요. 3점. 솔직히요. 저 1 때문에 잘 못 들었어요. 1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솔직하지 못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일단은 잘 끝나는 것 같다고 5손가락을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일들, 저도 협동조합 만들면서 제일 어려운 일들이 조합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욱더 의미 있다고 하는데요. 조금 서툴고 어색한 일이겠지만 함께 나아가는 한 걸음이 그만큼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길에 지금 줌과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자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 해 동안 고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전체적인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2021년 학교협동조합 지원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이혜진 과장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2021년 더욱더 새로운 계기로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 발언은요.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한영진 사무관님 모셔가지고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사무관님,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한영진 사무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들리시나요? 어떠셨는지. 네. 이제 박수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오늘 마무리와 또 2021년 학교협동조합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학교 협동조합을 사실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지원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중앙지원센터 설립해서 운영한 것도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신 거를 전해 듣고 이걸 어떻게 이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그 오늘 공유해 주신 성과들을 보면서 역시 학생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저력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 같은 거를 봐도 교육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저희도 올해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협동조합의 지속성이든지 혹은 자립성 그리고 운영 모델을 다양화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청하고 구평원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혜진 과장님을 대신해서 한영진 사무관님께서 마무리 발언과 함께 2020 방향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여러분의 다양한 요청과 함께 교육부에서도 이제 화답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올 한해 이제 나만 또 열심히 해 간다면 또 우리와 함께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의 또 주인으로 또 지역과 마을과 또 지역 기업들과 함께 손을 모아 힘을 모아 함께 내딛는 한 걸음이 더 힘차게 발돋움할 수 있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런 표현 좀 그렇긴 하지만 기념사진 촬영하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사실 다 같이 모여서 단체 사진 찍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 성과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기회이고 행운인 것 같습니다. 눈 감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 둘, 셋 제가 해드릴 테니까 모두들 더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오른손 높이 들어서 화이팅 하면서 3초 정지 해주시면 제가 예쁘게 스샷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줄 수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함께 외치고 화이팅 할 때 여러분 3초 정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협동조합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도 더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20 학교협동조합 중앙지원센터 운영사업 성과 공유회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올 한 해도 더욱더 좋은 일들만 늘 가득하시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